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수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자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택이라는 건 자전거 권태기라는 말의 이렇게 합성어인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이제 자전거 그만 타고 싶다, 어디를 가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이런 순간이 꼭 한 번쯤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그 자택이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까지는 자전거가 재미있는 자택이를 겪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사실 자택이라는 게 한 번 오고 나면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의 행사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흐름 같은 거죠. 자택이가 오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전거라는 게 러닝이나 등산과는 다르게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긴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진이 다 빠져서 출발하기도 전에 에이, 나 그냥 안 나갈래, 귀찮다, 밖에도 더운데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붙이면서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이어지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자택이가 왔다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자택이를 꽤 많이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겪었던 자택이가 아마 2019년 그쯤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2019년이 제 자전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리즈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체중이 56kg 정도, 55에서 6 정도, 지금보다 한 1kg 정도 낮은 영역대에서 움직일 때인데, 제가 1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최대 평균 파워가 240와트를 거의 넘어가면서 FTP의 와트 퍼 킬로그램, 체중 대비 파워라는 게 4.0을 넘어가던 시절, 그리고 제가 팀 스파이더 멤버로 활동하면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열심히 탔던 시기거든요. 그때 제 남산 기록을 저는 아직도 못 깨고 있어요. 사실 그 시절에 저는 굉장히 좀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나도 이제 4.0이고 어지간한 동호인들보다는 조금 상위 부류에 존재하는구나, 나도 이제 자전거 좀 잘 타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겠구나, 그런 조금 다소 오만한 생각을 가졌었죠.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굉장히 열심히 탔고 이제 어딜 가도 흐르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4.0을 넘어가면 이제 모두가 동등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기 깊은 심해 바다, 어두운 바다 속에도 거대한 생명체들이 살듯이 4.0을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진짜 여기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정말 숨도 안 쉬고 자전거를 타는데, 그 훈련량이 정말, 이 사람들은 본업이 있긴 한 거야? 이 사람들 그냥 전업 자전거 선수 아니야?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타시거든요.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체중도 관리하시고 퍼포먼스도, 그 스트레스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몸에 가해지는 그런 부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수치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십니다. 대회가 나타났다, 대회 공지 떴고 신청했다, 그러면 대회 몇 달 전부터 그 대회를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그 대회에서 내가 몇 등쯤 하겠다라는 현실적인 계획까지 세워요. 왜냐면 그 멤버들이 뻔하니까요.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고 항상 그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량 체크가 너무나 쉽게 되고 너무 자주 파악이 되니까, 내가 이번 대회는 요 정도 할 수 있겠다, 운 좋으면 요 정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전거를 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4.0을 찍으면서부터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위에는 상어들이 너무 많다. 내가 이 멸치에서 통사리까지 커지는 데만 해도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아니, 이 위에 더 큰 물고기들이 있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다들. 정말 어마어마한 등치에 거대한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언제든지 저를 물어뜯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의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죠.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저기에는 또 저들만의 리그가 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는 사실 자기 부정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아니야, 훈련량을 조금 더 높이면 될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위안과 함께 훈련량을 더 높이죠. 제가 소화할 수 없는 훈련량을 막 부어넣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릎이나 발에서 신호가 와요. 너 지금 무리하고 있다. 나 곧 고장 날 거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운전자는 RPM 계기판을 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레드존에 가 있는지 차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지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 앞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악셀을 밟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는 퍼지죠. 그렇게 제가 무릎이 좀 고장이 나면서 한참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죠. 나는 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죠. 아, 내가 스트라바라는 걸 너무 오랫동안 쳐다봤구나. 지금의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과거의 스트라바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기록들, 제 주변 기록들과 제 친구들의 기록들을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계속해서 제 지인들과 저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데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때는 대구에 살았었는데 서울에 분명히 올라와서 여러 가지 코스를 탔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코스를 탔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코스를 탔었나?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옆에 이제 같이 타는 형들에게 물어보면 너 저번에 나랑 여기 같이 탔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어요. 아,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분명히 경치를 즐기고 바람을 즐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앞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전거를 왜 타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자전거라는 건 혼자 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지만 그 자전거를 즐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 때 그때 그 감정들이 좋아서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재미를 즐기려면 내 호흡이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주변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페이스를 찾았어야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빠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친구들과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조금 더 가까운 코스, 조금 더 아는 코스, 쉬운 코스,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쁜 카페들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 그런 순간들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코스를 아무리 반복을 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 코스는 길만 같을 뿐이지 상황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다른 날, 다른 시간, 다른 기온, 다른 계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심지어 타는 사람들마저도 거의 다른 편이고 그리고 같이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도 지난번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과 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라이딩은 구간만 같을 뿐 완전히 새로운 라이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의 자태기를 극복을 했고 지금은 사실 매일 제가 거의 남산과 뭐 멀리 가면 남북 정도만 타고 있지만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전혀 질리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코스들은 옆 사람과 제 친구와 그리고 제가 친한 형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카페 같은 거죠. 뭐 도서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거기선 떠들면 안 되지만 그 공간을 머물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그들이 어떤 즐거움을 즐겼는지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배우는 점도 있고요.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그렇게 자전거를 요즘 좀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자태기를 겪고 계시다면 과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왜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를 자전거로 이끌어준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나만의 기록을 깨가면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그 모습에 매료가 돼서 자전거를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자태기로 몰아넣었던 그 이유가 누군가는 자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자전거를 즐기더라도 저희는 그 방법을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게 사회적인 통념상에서 이해가 되는 수준이어야겠죠, 당연히. 범법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자전거를 타는 이유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 나의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이 주변 사람과 같지 않더라도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자전거를 즐기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최근에 자태기를 겪었다가 극복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택이에 어떻게 빠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혹시나 자전거를 타면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 바이.